친한 친구와 멀어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싸운 적도 없고 크게 상처 주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오면 반갑지 않았고 만나자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관계가 정말 변한 건지 그 경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예전과 똑같이 웃고 대화하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한 박자씩 늦게 따라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과 태도가 쌓이면서 제가 먼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정말 아무 일 없어 보이던 일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30 초반 여자이고 직장 생활을 한 지는 6년 정도 됐습니다. 신입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벗어났고 그렇다고 마음까지 단단해진 건 아닌 애매한 시기입니다. 회사에서는 적당히 책임을 맡고 있고 퇴근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사람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게 그런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셋이 모이면 별 얘기 안 해도 편했고 연락이 뜸해져도 다시 만나면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만큼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혼인데 한 친구는 비교적 일찍 결혼을 했고 다른 한 친구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친구는 결혼 이후로 실제 만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신혼이라 바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서운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언제 한번 볼까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은 늘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연락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는 저를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덜하면 먼저 안부를 물었고 며칠 연락이 없으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요즘 바쁜가 보다. 괜히 신경 쓰여서. 그 말에 저는 다시 답장을 하게 됐고 그렇게 카톡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남은 줄었지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임신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 때 제일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이야기든 회사 이야기든 서로 말 끊을 틈이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단톡방 분위기도 좋았고 처음에는 셋이 여전히 예전처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처음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카톡 대화였습니다. 평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단톡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웃긴 일 있었어. 팀장님이 회의 중에 물 쏟아서 다들 얼음 됐거든. 저는 바로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임신한 친구도 반응했습니다. 어떤 건지 상상돼? 그 분위기 진짜 최악이었겠다.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나 보탰습니다. 나도 오늘 완전 멘붕. 회의 자료 버전 잘못 가져가서 나만 종이 들고 멀뚱히 앉아 있었어. 진짜 쥐구멍 찾았다니까? 그런데 잠시 후 임신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 나중에 임신하면 회사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대. 그 말이 싫었던 건 아닙니다. 걱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갑자기 제가 선택하지도 않은 미래로 끌려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게 넘기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임신 계획도 없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네. 그러자 임신한 친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너도 이제 나이 있잖아. 아무 계획 없는 게 더 걱정이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대화의 결론이 제가 걱정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길어지는 게 싫어서 웃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갑자기 무거워졌다. 우리 그냥 오늘 있었던 웃긴 얘기나 하자. 임신한 친구는 잠시 있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현실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의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처럼 들리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평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셋이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진짜 얼굴 본 지 오래됐다. 저는 반가워서 바로 된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친구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전 검진만 다녀오면 오후는 괜찮아. 근데 오래 걷는 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접근하기 쉬운 카페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도 먹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겠지만 이번에는 카페 하나로 정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임신한 친구 기준에 맞춘 선택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괜히 긴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결혼한 친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야. 회사 다니더니 얼굴이 좀 상했네. 저는 웃으면서 그만큼 일하고 있다는 뜻이지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임신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앉자마자 숨을 고르고 배를 한번 쓰다듬더니 말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 처음 대화는 괜찮았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요즘 드라마 이야기, 회사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좀 귀찮아. 퇴근하면 그냥 집에 있고 싶어. 그 말은 그냥 피곤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혼자라서 그래. 결혼하면 그런 생각 안 해.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웃으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야,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하지만 임신한 친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 그렇게 돼. 너도 이제 좀 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해. 그 말이 나오자 저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불편하다는 티를 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임신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마시고 쉬어. 그리고 진짜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이 금방 가. 집에 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남았습니다.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결혼한 친구에게 개인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너랑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나서 좋았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우리 다음에는 더 자주 보자. 그런데 바로 뒤이어 단톡방에 임신한 친구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집에 오니까 완전 기절각. 너희도 체력 관리 좀 해. 저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또 설명해야 할 것 같았고, 안 하면 제가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만남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대화 방식이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아직은 작아서 더 불안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톡방을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됐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지 않았고 답장을 써놓고도 보내지 않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바쁜 건 아니었지만 굳이 지금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단톡방 알림이 뜨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은 알림이 울리면 먼저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대화에 꼭 끼워야 하나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임신한 친구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카페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라는 말과 현실이라는 말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렸습니다. 며칠 뒤 임신한 친구에게 개인 카톡이 왔습니다. 퇴근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응, 이제 집이야. 잠깐 텀이 있다가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좀 어때?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지쳐 보이더라. 그 말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괜히 제 상태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다들 비슷하지 뭐.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도 너는 혼자니까 더 힘들지. 집에 가도 혼자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조금 딱딱해졌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한 건 일이 많아서였지 혼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라서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요즘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자 임신한 친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사람은 결국 가정이 있어야 안정돼. 저는 그 말을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틀리다를 떠나서 대화가 이미 제가 선택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돌렸습니다. 너는 요즘 몸은 좀 괜찮아? 임신한 친구는 금방 길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몸은 힘든데 마음은 안정돼.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게 확실하잖아. 그래서 별로 안 불안해.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축하해줘야 할 말인데 제 마음은 축하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교되고 있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혼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래는 카톡만 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결혼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웬일이야? 너 전화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결혼한 친구는 잠시 웃다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좀 조용하더라.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우리 색관계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 그러자 결혼한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하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안심이 됐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대화가 예전 같지는 않다고 느껴. 근데 애가 생기면 원래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그냥 넘기고 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 결혼한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 말이 나오자 저는 더 이상 혼자인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친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닌 거 알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단톡방에서 다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임신한 친구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안정됐다고 하더라. 결혼한 친구가 바로 답했습니다. 다행이다. 몸조리 잘해.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마. 그러자 임신한 친구가 제 메시지에만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는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모티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 관계에서 제가 점점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보충 설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말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나 혼자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약속을 잡는데 예전보다 더 조심해졌습니다. 괜히 만나서 또 비슷한 말을 듣게 될까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피하기만 하면 관계가 더 이상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결혼한 친구에게서 개인 카톡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셋이 말고 우리 둘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를 따로 보자고 하는 이유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날 저녁 결혼한 친구를 먼저 만났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결혼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 좀 힘들어 보였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 조금. 결혼한 친구는 한숨을 한번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가끔 불편할 때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워낙 걱정이 많아서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 결혼한 친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텐 셋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고 얘기했어. 이번엔 내가 중간에서 조금 조절해볼게. 그 말에 저는 선뜻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지만 한 번쯤은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 셋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접근하기 쉬운 카페였습니다. 임신한 친구 컨디션을 고려해서 오후 늦은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괜히 제 태도가 문제처럼 보일까봐 신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임신한 친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배는 지난번보다 확실히 조금 더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임신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 바빠 보이더라?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많았어. 잠시 후 결혼한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셋이 앉자마자 잠깐의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다. 처음 몇 분은 무난했습니다. 근황 이야기와 가벼운 잡담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조금 깊어지면서 다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주말에 약속 잡는 것도 좀 부담돼. 혼자 쉬는 게 제일 편해. 임신한 친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건 너가 아직 가족이 없어서 그래. 그 말이 나오자 저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 안 해. 임신한 친구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뭔데?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임신한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회피야.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건 좀 심하다. 하지만 임신한 친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걱정돼서 그래. 너 지금 너무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느끼는 거야. 임신한 친구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야. 너는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있어.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걱정의 형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계속 내 삶을 교정하려고 해? 카페 테이블 위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임신한 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교정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기준을 너 쪽으로 맞추려고 하잖아. 결혼, 임신, 가족. 그게 다 기준이잖아. 결혼한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한 친구는 얼굴이 굳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하는 거야. 그 선택도 내가 할 거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신한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 말에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민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야. 결혼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카페를 나와서 셋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헷갈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단톡방에는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관계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결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